안녕, 쌤이야. 2024년 시작한 지 벌써 이틀이나 지났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고, 사실 2024년 새해 첫 주제로 초임 교사인 당신이 시골 학교에서 근무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찍으려고 했거든? 근데 편집 초짜인 내가 이 영상을 만들면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하루 종일 걸릴 것 같더라고. 편집 연습도 좀 하면서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주제로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최근에 대학 입시도 끝나고 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 바로 교대가 인기 없는 이유야.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유가 많을 텐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반박하면 네 말이 맞아. 일단 첫 번째 이유로 교사 되기가 좀 힘들어. 교사가 되려면 일단 교대에 들어가거나 사범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교대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 내가 수능 본 지가 좀 오래되어서 지금 사실 교대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예전에 입학할 때만 해도 교대 커트라인이 꽤 높았어. 내 세부 전공이 국어교육과야. 근데 그때 내 두 학번 아래 후배 중에 한 명이 우리 학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 그래서 내가 궁금하잖아. 신입생 환영회 할 때 걔한테 가서 물어봤어. 너 수능 몇 점이냐고. 그랬더니 수능 한 개 틀렸대. 그래서 와, 씨, 미쳤네. 너 아니 수능 한 개 틀렸는데 왜 서울대를 안 가고 여기를 왔어? 그렇게 내가 물어봤더니 그냥 이유가 없대. 자기는 교대가 좋대. 근데 웃긴 건 그 옆에 차석이라는 애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둘 다 남자인데 한 명이 수석이고 한 명이 차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통 교대는 여자들이 많이 오는데 둘 다 남자가 차석이고 수석인 것도 좀 웃겼어. 그래서 내가 그 차석한테도 한번 물어봤어. 너 수능 몇 점이냐고 했더니 자기도 한 개 틀렸대. 헐. 그래서 아니 둘 다 하나 틀렸는데 왜 너는 수석이고 차석이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수석은 그 실수로 2점짜리 문제를 하나 틀리고 차석은 3점짜리 문제를 하나 틀렸더라고. 아무튼 괴물 같은 놈들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튼 그 교대 커트라인이 좀 높았어. 물론 이거는 좀 상위권 애들을 이야기긴 한데 그 밑에 있는 커트라인도 꽤 높았어. 거의 한 연고대급이었어.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렇게 교대에 들어와서 4년 동안 공부를 해도 그 다음에 교사가 되려면 또 임용시험이라는 걸 봐야 돼. 예전에는 각 지역마다 적절하게 TO가 났었거든. 그래서 뭐 웬만하면 교대를 졸업하면 그 교사가 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어. 뭐 하다못해 1년을 재수하고 뭐 2년 뭐 3년 정도 막 계속 그러니까 임고를 떨어져도 한 1, 2년 안에는 거의 다 대부분 임고를 붙어서 교사로 나갈 수 있었단 말이야. 요즘에는 좀 다르지. 계속 출산율도 낮아지고 학교가 그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그 교사를 뽑는 TO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 심지어 임용시험에 합격을 해도 바로 발령을 받지를 못하고 낮은 성적으로 합격한 예비교사 선생님들은 또 나서도 1년 뒤에도 막 발령을 못 받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더라고. 교대를 들어가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임용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고 임용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또 바로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야. 첫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교대가 인기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사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아. 교대가 인기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어렵게 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때문이야. 작년 여름에 서해초 교사 사건 다들 알지? 그 신규 교사가 학교에서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 그것도 심지어 자기 집도 아니고 교실에서. 진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 사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학교에서는 되게 비일비재로 일어나. 어렵게 수능 공부해서 높은 점수로 교대를 가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도 하지. 그 다음에 어렵게 임용시험도 통과해서 교사가 됐는데 막상 현실에서 마주하는 건
학부모님들의 차가운 시선일 경우가 종종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야. 오히려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 힘들게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간혹 있어. 특히 그 신규 여교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혹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근데 그 한두 명의 학부모님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신규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좀 많이 버거워. 예전에는 뭐 여자는 최고의 직업이야 이랬는데, 사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어, 민원을 적게 상대하는 직종이나 혹은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벌 수 있는 대기업 혹은 다른 전문 직종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예전만큼 교대의 인기가 많지가 않아. 마지막으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교대가 인기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사가 박봉이라는 인식이야. 아무리 교사가 되는 과정이 힘들고 교직 생활이 힘들어도 교사 월급이 막 1,000만 원, 2천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인기가 많을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교사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월급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사의 월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박봉은 아니야. 사- 나도 사실 얼마 전에 같이 일하는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선생님이 정교사는 아니고 그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게 된 기간제 선생님이시거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첫 월급 명세서를 받고 자기가 깜짝 놀랐대. 그래서 아니 왜 놀라셨는데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는 교사 월급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대. 자기 남친이 세종청사에서 중앙직 6급으로 일을 하는데 자기 남친보다 실수령을 많이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대. 물론 기간제 교사는 그 연금으로 받는 그 교직원 공제회인가? 그런 금액이 그 나가지를 않아. 그래서 정규 선생님보다 월급이 좀 더 많기는 해. 사실 나도 중앙직 6급이 어느 정도 월급 받는지 나도 몰랐거든. 그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듣고 나도 처음 알았어. 물론 월급이 많고 적다는 건 굉장히 상대적이긴 한데, 교사의 월급이 그렇게 막 못 먹고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이것저것 수당 받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명절 보너스 2번, 설이랑 추석이겠지? 은근수당 그 1년에 2번 나오거든? 1월이랑 7월에. 그리고 그 다른 회사처럼 성과급이 1년에 한 번씩 나와. 그 우리는 이제 S급, A 등급, B 등급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져서 나오는데, S 등급은 한 500만 원 정도 받아. 1년 성과급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은 그래도 막 그렇게 못 먹고 살지는 않아. 그리고 교사가 이제 경력직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호봉이 올라. 그 호봉이 오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명절 보너스나 정근 수당 같은 것들이 자기 호봉에 비례해서 같이 오르거든. 그럼 나중에 한 경력이 한 10년에서 20년 막 이렇게 오래 쌓이다 보면은 그 월급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치 이렇게 막 엄청 적고 그러진 않아. 물론 그 삼성전자나 SK 같은 막 대기업에 비할 바는 못 되지. 걔들은 뭐 성과급이 막 몇백 프로씩 나오니까 아마 성과급 한 번 받는 게 웬만한 월급쟁이 막 연봉 수준일걸? 막 몇천만 원씩 받던데. 뭐 심지어 막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들은 막 애들은 워낙에 막 돈 많이 버니까 어마어마하게 받더라고. 아무튼 교사의 월급은 막 그렇게 박봉은 아니다.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이거 나중에 따로 영상 만들어 줄게. 이거 재밌어 이거. 간단하게 내가 생각하는 교대가 인기 없는 이유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인기가 없고 많고를 떠나서 교대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안 좋은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다음에 영상으로 그래도 교사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 이거 또 하면 재밌을 거야. 여기까지 하자.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고 올 한 해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길 바래. 알았지?